바이에른 뮌헨이 다음 시즌 새로운 감독을 찾는 데 실패하면서 결국 다음 시즌에도 투엘 감독과 함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바이에른 뮌헨이 투엘 감독과 다음 시즌에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이번 시즌 중반에 결정을 했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알론소 감독, 데제르비 감독, 나겔스만, 랑리, 글라스너 등등등 바이에른 뮌헨이 노렸던 감독들이 모두 다 바이에른 뮌헨으로 오는 것을 거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더 이상 데려올 수 있는 감독의 후보가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이번 시즌에 유럽 이적 시장에서 감독의 수요가 많아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적당한 감독 후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 팀들이 감독 선임에 애를 먹고 있거든요. 맨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클롭 감독이 떠나는 리버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이제 팀들이 감독을 정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투엘 감독이라도 다시 붙잡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아니냐,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이에른 뮌헨이 이제 다시금 투엘 감독과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원래 이 투엘 감독이 다음 시즌 2025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이 2월 21일에 이날 투엘 감독과 함께 이번 시즌 끝나고 서로 헤어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결정을 취소하기 위해서 다시금 투엘 감독과 협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투엘 감독도 여전히 바이에른 뮌헨에 남을 생각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계약 조건을 투엘 감독이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데, 투엘 감독은 원래 기존 계약 기간이 2025년 내년까지였거든요. 1년 남은 상태죠. 그런데 이 1년 남은 걸 이번 시즌 중반에는 그냥 하지 말고 서로 해지를 하자였는데, 지금 남아달라고 하는 거니까 투엘 감독은 오히려 이 남은 기간 1년에 플러스 1년을 더해서 새로운 계약을 해달라, 그러니까 2026년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투엘 감독이 최소한 2026년까지 계약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데 일단 빌트지에 따르면 투엘 감독이 2025년까지의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 하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최근에 나겔스만처럼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결과물이 좋지 않아서 감독을 경질했을 때 위약금을 지불했던 비용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최대한 피하고 싶어서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는 고민을 좀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데려올 수 있는 감독이 없기 때문에 투엘 감독이 유리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투엘이 잔류할 수 있게끔 설득을 하려면 바이에른 뮌헨은 결국에 투엘 감독에게 새로운 제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말에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면 빠르게 이제 시즌이 끝나면 이제 다음 시즌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만간 바이에른 뮌헨이 투엘 감독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계약 연장을 진행해 줄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이번 시즌이 끝나고 투엘 감독과 결별을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투엘 감독이 남는 게 점점 더 가능성이 어쨌든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민재의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이제 김민재 선수는 이번 시즌은 끝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번 주말 경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제까지도 김민재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하지 못해서 지금 바이에른 뮌헨의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선수 11명의 선수가 있다. 그래서 무시알라, 사네, 케인, 슈퍼모팅 등등등이 있는데, 여기에 김민재의 이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부상자가 많은데 김민재 선수도 아직까지 부상에서 복귀를 못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민재 선수가 이제 그라운드에 나와서 하는 훈련은 못하고 있고 실내 훈련만 소화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 사실 센터백에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선수가 더리우트, 다이어, 우파메카노 3명이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김민재 선수가 주말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김민재 선수가 다음 시즌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바이에른 뮌헨이 센터백 라인에 또다시 다음 시즌에 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최근 들어서 센터백 라인의 변화가 매우 잦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더리우트를 영입했던 것도 수비가 불안해서 영입을 했던 거고, 우파메카노를 영입한 것도 수비가 불안해서 영입을 한 건데, 지지난 시즌에 이 두 선수가 있을 때도 수비가 불안하니까 김민재를 영입한 거거든요. 근데 김민재를 영입했는데도 또 수비가 불안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바이에른 뮌헨이 수비의 안정감을 못 잡아요. 라인이 높기도 하고, 특히나 나겔스만 있을 때, 투엘 감독이 있을 때 다 수비가 좀 불안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다이어가 최근에 선발로 나올 때 이제 어느 정도는 수비가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게 길게 볼 수는 없는 스타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이에른 뮌헨은 기본적으로는 라인을 많이 높여서 경기를 해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다이어가 나오면서 좀 안정화가 된 게 어쨌든 다이어가 약간 라인을 내리면서 바이에른 뮌헨이 무게중심을 약간 뒤로 물러나면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나 아스날을 상대로 조금 역습에 특화된 그런 경기를 펼쳤었죠. 그러다 보니까 챔피언스 리그처럼 강팀을 만날 때 토너먼트에서는 그런 전략을 그래도 쓸 수가 있지만 아스날이나 뭐 예를 들면 레알 마드리드나 이런 팀들이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도 라인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역습 전략을 쓸 수도 있지만 평소에 리그 경기에서는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조별 리그나 한 16강까지는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다이어로는 만족스럽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이번 시즌에 수비가 불안해서 김민재를 영입했는데 김민재가 또 불안하니까 다이어를 영입했고, 그런데 다이어를 영입해서 어쨌든 후반기에 잘 썼지만 다이어의 활약도 좋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볼 수가 없으니까 또 수비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선수가 레버쿠젠의 요나단 타가 이번 시즌에 뭐 레버쿠젠에서 워낙 잘하다 보니까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지난 시즌에도 사실은 노렸던 선수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바이에른 뮌헨이 타를 원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김민재, 우파메카노, 더리우트, 다이어, 그리고 요나단 타가 만약 영입된다면 여기에 더해서 스타니시치, 레버쿠젠으로 임대 간 선수가 또 한 명 있어요. 이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센터백이 6명입니다. 물론 스타니시치는 뭐 풀백도 뛰고 약간의 올라가서 수비형 미드필더도 볼 수 있는 이런 멀티 자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레버쿠젠에서도 괜찮았던 만큼, 물론 레버쿠젠에서는 약간 반주전이긴 해요. 완벽한 주전은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다음 시즌에 센터백에 6명의 선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센터백 라인 중에 한 명 정도는 나갈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유력하게 나갈 수 있는 선수는 우파메카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뭐 김민재의 이름도 가끔씩 이제 거론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독일의 이제 신뢰도가 높은 매체에서는 김민재의 이름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오히려 플라텐버그 가장 신뢰도 높은 기자도 김민재가 기본적으로는 남을 것이다 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계속했었죠. 왜 그러냐면 일단 김민재 선수가 사올 때 이적료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연봉도 어느 정도 되죠. 그리고 계약 기간도 많이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를 재판매를 한다면 이적료를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 시즌 마지막이 어쨌든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적료를 많이 받고 판매하기가 지금 까다로운 상황이고 계약 기간도 많이 남았죠. 근데 우파메카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 기간이 2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파메카노가 다음 시즌에도 그냥 그저 그렇다 그러면 이제 방출을 해야 되는데 다음 시즌이 지나버리면 1년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우파메카노의 이적료를 많이 받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우파메카노가 어떤 느낌이냐면 김민재 선수랑 스타일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우파메카노도 분명히 잘하는데 약간 사고를 칠 때가 많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선수거든요, 우파메카노가. 근데 바이에른 뮌헨으로 온 다음에 매 시즌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시즌도 더 실수가 많아지면서 우파메카노가 너무 불안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파메카노에 대한 믿음이 조금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바이에른 뮌헨 자체가. 그래서 우파메카노가 떠날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투엘 감독도 지난 경기 끝나고 이제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전반기 김민재가 없었다면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라인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전반기에는 우파메카노도 불안하고 더리우트도 불안하고 그리고 둘 다 부상에 시달리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뛸 수 있는 선수가 김민재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전반기에는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활약을 펼쳤었죠. 물론 나폴리 때만큼의 퍼포먼스는 안 나왔지만 분명히 김민재의 전반기의 활약은 나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좋았다고 봐야 되는 수준이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김민재 선수에 대한 평가가 이번 시즌 막판에 이제 보통 이제 이렇거든요. 평가를 받는 게 결국은 시즌 막판이다 보니까 뭐 상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의 임팩트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김민재 선수는 초반에 좋았다가 점점 더 지금 마지막의 임팩트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뭐 언론에서도 안 좋게 평가하는 곳이 있는 거고, 더리우트나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리우트 같은 경우는 전반기를 나올 때마다 못했고 부상으로 많이 시달렸는데 마지막에 이제 핵심적인 경기들, 이런 경기들을 매우 잘 소화하니까 더리우트가 좋은 평가를 받는 거죠. 그리고 다이어도 마찬가지겠죠. 겨울 이적 시장에 영입된 다음에 어쨌든 마지막 즈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시즌은 기본적으로 우파메카노가 나간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김민재, 더리우트, 다이어 그리고 스타니시치 플러스 요나단타까지 영입될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도 스타니시치가 사실은 더리우트, 김민재 만약에 요나단타까지 온다 그러면 이 선수들을 넘기는 좀 힘들어요. 스타니시치가 레버쿠젠이 이번 시즌 우승했고 스타니시치가 그래도 준주전급 자원 정도는 활용이 됐었는데 선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뭔가의 퍼포먼스 그런 능력들이 이 앞쪽에 있는 선수들에는 미치지 못하거든요. 누가 봐도. 그래서 이제 스타니시치가 지금 바이에른 뮌헨으로 돌아오지 않고 레버쿠젠으로 그냥 영구 이적을 원하고 있다. 반면에 바이에른 뮌헨은 다시금 불러들이고 싶다. 이제 스타니시치는 풀백도 볼 수 있고 하니까 멀티 자원으로 불러보고 싶어하는 것 같거든요.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타니시치도 떠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떠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요나단타가 영입된다고 가정했을 때 타, 김민재, 더리우트, 다이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투엘 감독이 다음 시즌에 어떤 전략을 쓸 거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투엘 감독이 다시금 그 전반기에 본인이 하고 싶었던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를 주전으로 기용했던 이유였죠. 라인을 높이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투엘 감독이 이번 시즌 계약 해지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바이에른 뮌헨은 전통적으로 어쨌든 공격적인 팀이기 때문에 라인을 높이는 걸 원해요. 그래서 일단 바이에른 뮌헨이 전반기에도 라인을 엄청나게 높여서 앞쪽에서 이제 경기를 했었죠. 그런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요 앞쪽에서 상대가 바이에른 뮌헨이 라인을 높이면 당연히 요 좁은 공간에서 수비가 밀집해 있잖아요. 근데 투엘 감독이 이 밀집 수비를 풀어내는 패턴을 이번 시즌에 만들지 못했죠. 다소 부족했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라인은 올라와 있는데 앞쪽에서 특히나 사네라던가 무시알라 이런 드리블이 좋은 선수들이 좁은 공간에서 무리하게 돌파를 하다가 턴오버가 나오니까 턴오버가 나온 다음에 라인이 높은데 뺏기면 당연히 역습을 당하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번 시즌에도 수비가 많이 불안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이 투엘 감독이 원하는 요구 조건은 계약 기간을 늘려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바이에른 뮌헨도 원하는 게 있을 거죠. 그리고 그 원하는 포인트가 아마 라인을 높여서 우리는 공격적인 경기를 원한다. 경기력적으로는 아마 그걸 원할 거예요. 그러면 라인을 올릴 텐데 타, 더리우트, 김민재, 다이어 요 4명의 선수가 라인을 올리는 전술에서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간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서 밀리는 선수가 좀 다이어고요. 다이어가 분명히 마지막에는 잘했는데 그게 라인을 높이는 전략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라인을 높일 때마다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안 좋았던 포인트가 사실은 많아요. 김민재 선수가 마지막에 안 좋아서 그런 거지 다이어가 마지막에 뭐 미친 듯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이렇게 보긴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다이어가 라인을 높이는 전술에는 어느 정도는 밀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리우트, 김민재, 요나단타 이 셋이 이제 만약에 경쟁을 한다 라고 봤을 때는 김민재 선수가 뒷공간을 커버하는 이런 능력에는 이 3명의 선수 중에 가장 뛰어난 개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더리우트나 요나단타처럼 조금 더 침착하게 조금 더 라인 컨트롤도 잘하면서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는 건 김민재가 좀 가장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가 튀어나갔을 때 실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 시즌 막판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스타일의 수비는 심지어 다이어가 더 좋았던 경기가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민재 선수도 라인을 올리는 전술에서는 본인이 만약에 다음 시즌 구성되는 수비 라인에서도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압박하고 이제 피지컬적인 부분으로 뒷공간도 커버를 하고 이런 개인적인 운동 능력인데 결국에는 김민재 선수가 튀어나갈 때 너무 튀어나간다. 이게 문제거든요.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이 문제를 김민재 선수도 다음 시즌에는 해결해 나올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실 더리우트나 요나단타랑 경쟁을 했을 때 김민재가 밀리는 선수냐 이제 이번 시즌 막판만 보면 당연히 이 두 선수가 지금 당장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김민재보다. 근데 이번 시즌 김민재 선수가 영입될 때는 김민재가 이 두 선수보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평가들은 그 기간마다 정말 달라지는 거지.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 선수들에게 뭐 밀리는 선수다 라고 평가하기에는 김민재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김민재 선수가 괜히 발롱도르 순위에서 센터백 1등을 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다음 시즌에 김민재 선수도 본인이 보여줬던 이번 시즌의 단점들을 잘 고쳐 나올 수 있어야. 그리고 실제로 인터뷰도 했죠. 투엘 감독이 요구하는 것과 내가 이제 하는 방식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다. 이런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도 당연히 감독에게 맞추고 팀에 맞춰야 되는 거라서 김민재 선수도 팀에 조금 더 융화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분명히 다음 시즌에 투엘 감독의 픽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투엘 감독이 국내에서는 약간 기사들이 좀 자극적으로 나니까 뭐 투엘 감독이 김민재를 뭐 아예 싫어해서 비난을 하고 막 그런 감독으로 비춰지는데, 기본적으로 투엘 감독은 김민재를 상당히 좋아하는 행보를 이번 시즌 내내 보여줬습니다. 출전 시간도 김민재 선수가 아시안컵 가기 전에는 케인하고 사네와 함께 이 세 명의 선수가 가장 출전 시간이 많았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김민재 선수가 잘하지 못할 때도 투엘 감독의 성향상 본인의 눈밖에 나면 아예 안 써요. 정말 이상하리만큼 아예 제외를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김민재를 계속 기회를 줬었죠. 특히나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아스날과의 경기를 앞둔 경기에서 그 하이덴하임 전이었죠. 그때 그 전 경기에 더리우트와 다이어가 나와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투엘 감독도 마지막까지 더리우트와 다이어를 100% 신뢰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챔피언스 리그가 있는 바로 그 전 경기에 하이덴하임전에서 김민재를 다시 한번 선발로 썼었죠. 우파메카노랑 같이 기회를 또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독일 매체에서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경기를 김민재 우파메카노가 잘했으면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아마 그 조합으로 나왔을 거다. 근데 그 경기의 전반전은 잘해놓고 후반전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역전을 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 경기에서 더리우트와 다이어가 지지난 경기에서 못했지만 챔피언스 리그에 다시 선발로 복귀를 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투엘 감독이 기본적으로 김민재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나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도 선발로 나오지 못할 때 풀백으로 기용을 했었죠. 김민재 선수의 이제 수비력을 믿기 때문에 이제 수비를 강화하는 선택을 할 때 김민재를 꺼내 든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투엘 감독이 계속 김민재에게 신뢰를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김민재를 투엘 감독이 개인적으로 싫어해서 기회를 안 준다? 이거는 거의 낭설에 가깝다. 김민재 선수가 본인만 잘하면 투엘 감독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투엘 감독이 남았을 때 김민재 선수에게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고, 투엘 감독이 어떤 전술을 쓰느냐에 따라서 좀 갈리겠지만 투엘 감독이 라인을 올리는, 바이에른 뮌헨이 원하는 그런 전술의 흐름대로 간다면 김민재 선수가 본인의 퍼포먼스만 잘 보여주면 주전 자리에서의 경쟁에 분명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